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산성은 수소 이온 때 나타나는 성질, 그 다음에 염기성은 수소나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산성은 신, 전, 수, 지요 근래 모였다니까 전수지가. 근데 어떤 놈한테 뺏겼냐면은 참 얘 이쁘다 착하고 그랬는데 그 진짜 못생긴 새끼 하나 있었거든. 집에서 거미를 갖고 왔어. 거미 타란툴라 무슨 털 복숭이 이따만한 거미가 뭐야 야이씨 이거 학원을 왜 갖고 왔어? 아 얘 수지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얘 또 보고 귀엽대. 거미를 보고 그 거미 때문에 얘를 사귀었어 여자애가. 아 내가 그거 보고서 내가 거미 키울 뻔했다 내가. 씨 아, 여자애들이 의외로 거미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아무튼 쓴전단지. 아 잠깐 얘기다 말았는데 완 조용히 걔 사귀었잖아. 헤어졌지? 걔랑 사귀다가 그러면은 다른 옆에서 야 걔 누구하고도 전에 사귀었었대. 그러니까 헤어지길 잘했어. 그런 사실도 없는데 막 던져 얘한테. 그래서 얘한테 그래? 저거 씨 나만 사귄 줄 알았더니만 내가 산에서 처음이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한 50명은 되네. 안 사귄 애가 없어 나중에 듣다 보면. 이게 그 지들이 근거가 없으면서 지나가다가 또 그냥 얘기하면서 한번 웃고서 이렇게 뭐 그럴 때 있잖아. 사람은 직장에서 생활해서 지 상상을 소설을 써. 그래서 사귀나 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와전되다 보면은 사귀고 임신하고 막 이혼한 사이가 돼 있어. 몇 달이 건너면. 그럼 종현이는 진짜 이 산에서 다 사귄 여자랑 한번 사귄 남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 순간 열받기 시작해. 씨 열받네. 나한테도 열받고 걔한테 열받고. 그게 아니야. 다 이게 사실 무근이야 대부분은. 그래서 남자들이나 여자들 말은 믿으면 안 돼. 확실해? 네가 봤어? 직접 얘기 들었어 해서 확실해 그러면은 그때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랬대. 이게 거짓말이야. 99.9%. 쟤 그랬대 얘들아. 그럼 그러면 누가 그랬어? 누구 추적을 해봐. 하다 보면은 결국 한번 나오거든. 한명 근원이. 그래서 넌 왜 그렇게 얘기했어? 이러저러 하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 딱 이렇게 진짜 더럽게 무책임하게. 거기에 당하지 마. 세상에는. 이게 절대 되게 많아. 이것 때문에 둘 사이에 오해가 생기거나 내가 그런 경험 많거든. 내가 뭐 실패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적어도 그것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 봐.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았지? 나는 그런 적은 없어. 그런 표정 보지 마. 나는 이 사람아 인기 많아서 이 표정 봐라. 씨.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야. 선생님이 아니야. 나는 그냥 그냥 자, 그래서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은 한강 철교가 녹고요. 시멘트 건물, 석회석 건물이 녹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많이 녹진 않아. 조금씩 녹아. 석회 고드름이 생기고 철이 녹고요. 이렇게. 만약에 염기성 비가 내리면 단백질이 녹으면서 생명체들 뭐 물고기에 이렇게 이 살 부분 연체류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지. 사람 같은 경우는 우산을 쓰지만 얘네들은 이 염기성 비가 내리면 단백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털이 점점 얇아지면서 털이 빠지게 되고 겉에 부분이 녹기 때문에 세균들의 침입이 좀 쉬워지겠지. 즉 살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그렇죠. 물론 이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단점이 더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산성이 되거나 중성이 되는 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산성일 때는 염기성이 아닌 중성으로 만들어버리고 염기성일 때는 중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화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중화반응. 중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중화반응에서는 이런 걸 알아야 돼.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중성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화반응을 이해해야 되죠.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페이지. 자 물에 녹아서 염기 나온다. 자 그 중화반응을 알기 위해서 pH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3쪽 pH. 자 그러면 pH가 종현이는 pH 어떻게 뭐 배웠어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알고 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pH가 뭔지. 뭐야? 학교 시험 안 봐? 아니 pH가 뭔지 그럼 뭐로 배웠어요? 학교에서 중화반응 배울 때? 그냥 지적 색변화. 아 그래? 종현이. 7 이하는 아래는 그 산소입니다. 오 그렇지. 자 이제 이게 좀 과정이 어렵긴 하니까 단계별로 좀 잘 따라와 보세요.
자, pH가 퍼센테이지 하이드로전 수소이온 농도 지수 또는 우리말로 폐하라고 이거예요. 폐하. pH 또는 폐하 둘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게 뭐냐면은 잘 봐야 돼. 물이지 물 H2O. 물 속에 집어넣으면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물이 저절로 쪼개지는데요. 그 비율을 세봤어요. 아레니우스라는 아저씨가 별거 다 했다. 10의 7승계. 얘들아 10의 7승계 몇 개일까? 1000만 개. 1000만 개 중에 하나 비율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오케이? 1000만 개. 오케이? 비율로 한번 꼽을까? 10의 7승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이게 1이었을 때, 한 개였을 때 얘는 10의 7승분의 1개 이렇게 됩니다. 10의 7승분의 1개 이렇게 나와요. 항상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거를 폐하라고 불러요. 이게.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물 있잖아. 정상적인 물은 pH가 얼만큼이냐. 자, pH가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정상적인 물은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pH 7이 돼요. 7. 오케이? 왜? 7. 에휴, 여기다 절대값을 붙이면 7이잖아. 에휴, 로그로 설명해 줄까? 마이너스 로그? 하지만 그냥 내 말대로 해. 자, 그러면 여기에 원래 10의 마이너스 7승의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산을 넣었어. HCl. 산을 집어넣으면 H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10배 농도가 높다. 10배. 얼마가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pH가 얼마가 돼요? 6. 100배 한타 쳐보자.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100배 많으면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1이 되거든.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거든. 이러면 얼마가 돼요? 5가 됩니다. 이해가 되니? 다시 10배가 높아지면 4. 그래서 pH가 1씩 내려갈수록 수소이온 농도가 10배가 되기 때문에 pH가 2 차이 나는 거. 2. 7과 5 보자. 자, 이 5는 7보다 얼마 낮아요? 2 낮죠? 수소이온 농도가 몇 배로 많다? 100배로 많은 것이다. 자, 4는 7보다 3 낮죠? 3 차이 나는 거는 1000배 차이입니다. 이게 10의 1승, 2승, 3승 관계예요. 4 차이가 났다? 그럼 이게 10의 4승, 만배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여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7승의 수소이온이 있는데 염기성 물질을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은 일부분 수소이온과 수소하나 이온이 만나서 물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물 속에 들어있던 수소이온이 양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겠지. 농도가 희박해지겠지. 그래서 보통 물보다도 수소이온이 10분의 1로 적게 들어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는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게 됐다. 그럼 얼마가 돼요? pH는 8이 됩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됐다. 그치? 그럼 얼마가 되겠어? 9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숫자를 보게 되면은 봐봐.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4승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게 비율을 말해주는 건데 숫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거예요. 농도가 높다. 그치? 그래서 농도가 높아지다가 정상적인 물이랑 같아질 때는 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성. 그치? 중성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7보다 큰 수가 되게 되는데 이 7보다 큰 수가 되게 되면은 그럼 염기성을 넣었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들을 염기성이라고 얘기해요. 7보다 높은 건 염기성. 그치? 그럼 7보다 낮은 건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는 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 보통 물에도 약간의 수소이온이 있어. 1000만 개 중에 하나꼴로 진짜 희박하긴 하지만 들어있는데 그거보다 농도가 더 높으면 산성이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 농도가 더 적어지면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물에도 수소이온이 있긴 있어. 아주 미량. 그치? 너무나 적게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은 비전해질이다라고 하는데 1000만 중에 하나는 우리 인구 5천만 명 중에 5명을 얘기하는 거야. 5천만 명 중에서 5명만 나처럼 잘생겼단 말이야. 오케이? 종일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일주일 동안 다녀봐. 나 만나기 되게 어렵다. 내가 대전에만 있으면 모장이 있어? 5명이?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적어지게 되면 염기성이 되고 좀 보기 좀 편해졌다. 많이 자주 보이면 이제 산성이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pH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요. 자, 이해되나요? 오른쪽에 한번 해볼까? pH가 1 차이가 나면 수소용 농도가 몇 배 차이다. 오른쪽에 조그맣게 적어놨어. 10배. 2 차이가 나면 그렇지. 3배 차이가 나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지시약 좀 외울 수 있어요? 지시약? 지시약 못 외워요? 외워요?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표로 만들어놨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아니다. 왜? 쉬우니까. 그래서 페이지. 자, 18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 뭐냐? 자, 중화 반응이라고 제호가 아프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중화 반응은 염기성인 것은 산성으로 만들어 버리고 산성인 것은 염기성으로 만드는 과정을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에 관한 기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산성이야, 산성. 산성을 중성으로 만들면 뭘 넣어줘야 될까요? 염기성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애초부터 염기성이다. 여기다 뭘 넣어줘야 될까요? 여기다가는 산성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중성으로 만드는 과정을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성에다가 산성을 넣으면 안 돼요. 산성에는 반대 걸 항상 넣는 거야. 산성에는 염기성을, 염기성에는 산성을 넣어주면 됩니다. 쉽지요? 그렇지?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 보자. 랄라랄랄라. 자, 1번. 중화 반응은 산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과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이 만나게 되면은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화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이거는 물 속에 이제 이온 상태로 들어있고 이온 상태로 들어있는데 이제 물 액체가 됩니다. 자, 이때 반응한 특징 1대. 자, 수소 이온 한 개가 반응하고 수산화 이온 한 개가 반응하면 물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항상 1대1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수소 이온이 100개 있다. 이걸 중화 반응 시키려면은 물 속에 있는 양은 개무시할 정도로 작으니까 중화 반응을 할 때에는 물 속에 있는 원래 들어있는 양이 있다 그랬잖아. 10의 7승분의 1 정도. 그만큼은 0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머릿속에다가. 원래는 그게 우리 pH를 알려면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시돼. 너무나 양이 적어 이게. 그래서 이 산성이다 이런 것들은 물 말고 그냥 염산이나 황산이나 질산이나 어떤 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염기다 이런 것들은 수산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이렇게 염기성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만약에 수소 이온이 100개 있다고 쳐봐. 이걸 중성으로 만들려면은 수산화 이온을 몇 개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항상 1대1대1 관계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부대찌개나 뭐 김치찌개 먹다 보면 짤 때도 있고 싱거울 때도 있잖아. 짜다는 거는 농도가 높다는 거고 싱거운 건 농도가 낮은 거예요. 그렇지? 물의 양 같은데 들어있는 소금의 양에 따라서 농도가 결정이 되는데 자, 이 농도라는 게 뭐냐면은 같은 부피당 1ml당 더 이온수가 많냐 적냐 그걸 농도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부피가 100배야. 농도가 2배야. 부피는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부피당 농도가 2배다. 이게 중요해. 자, 부피는 신경 쓰지 마세요. 농도라고 하는 거는 같은 부피당 이온수를 말해. 같은 부피당 1ml당 몇 개 이런 식으로. 그게 농도의 정의고. 그러면 농도가 2배야. 부피도 2배야. 그럼 이온수는 몇 배일까? A가 있어. A가 10%야. 1ml야. B는 20%야. 2ml야. 농도도 2배고 부피도 2배야. 여기 들어있는 이온수는 몇 배일까? 에이씨. 자, 농도가 2배야. 같은 부피당 몇 배 들어있어? 부피가 2배야. 몇 배 들어있어? 4배잖아. 이씨, 4배. 계산이 안 돼? 내가 얘네들을 진짜 뭐하는 애들이지? 형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반에 30명인데 어떤 반에 한 반에 60명이야. 오케이? 인원수가 몇 배야? 2배잖아, 씨. 30명보다 60명은. 머리를 안 쓸라 그래, 씨. 그런데 그런 반이 2반 있어. 인원수가 몇 배야, 그러면 그거는? 네. 4배잖아. 이게 어렵냐고, 계산이. 아유, 이런, 씨. 학교에서 중화반을 어떻게 배웠어, 이걸? 뭐가 얘기해, 이거? 어?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 네. 정말?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해돼. 안 했으면.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서 이온수가 중요해. 농도도 중요하고 부피도 중요한데 결론은 뭐가? 이온의 개수가 같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A가 10%야. 산성. B가 염기성인데 10%. 이 새끼가 20ml가 있어. 얘는 20%야. 얘는 몇 ml만 있으면 중화시킬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농도 곱하기 부피. 여기 이온수를 얘기해 준다고. 항상 이온수가 같은 상태로 시켜야지만 중화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도 중요하고 부피도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때 어떤 애가 선생님 농도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20을 넣었을 때랑 10을 넣었을 때 지시약 가지고 보니까 이게 중성이거든요. 이거 10ml. 그럼 농도가 몇 대 몇이? 이런 정신 나간 새끼 같은 이라고. 부피가 20대 1이면 농도는 10대 20, 1대 2가 되는 거야. 부피에서 같으려면. 이해되니? 그치? 즉 얘네를 중화할 때까지 들어간 부피의 비율을 보게 되면 농도를 알 수 있게 돼 있다고. 농도를. 오케이? 부피를 물어보진 않아. 부피를 주고서 농도를 맞히는 게 문제야. 부피는 쉽잖아. 농도가 어려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농도는 이게 X%라면 얘는 2X%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1대2라고 얘기합니다. 1대2. 같은 부피당 2배로 많이 들어있다. 같은 부피를 다른 말로는 단위 부피라고 얘기해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이온의 농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온의 같은 부피당 1ml당 몇 개. 이런 걸 이온의 농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온의 농도는 부피를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현미경으로 봐도 너무나 작아서 이온은 보이질 않는데. 뭐 핀셋으로 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중화점을 찾으고 난다니까 부피가. 아니, 뭐 하는 애들이지 얘들? 아니 수업을 하면 항상 그걸 가지고 뭔가 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라고. 왜 상상을 해? 너희가 그냥 쉽게 해. 쉽게 해. 왜 어렵게 살려 인생을? 내가 학교 선생이야? 일부러 어렵게 하겠어? 난 이걸 차근차근 어떤 줄거리 가지고 쭉 하는데 얘들은 에? 뭐지? 너희들이 무슨 논문 쓰냐? 배운 것만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배운 것만. 새로운 거 하지 마.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쉽게 가라고. 쉽게. 배운 거를 물어보지 안 배운 걸 묻진 않아. 물론 이럴 때 있어. 농담으로 어떤 여자 좋아 이런 거는 그냥 아무거나 떠줘도 돼. 그치? 나는 다리 털 많은 여자 나 이해해. 그냥 중요한 게 아니거든. 과학에서. 뭐라 그러겠어. 그치? 어떻게 하면 농도를 알 수 있을까? 이런다니까. 어떻게 하면 농도를 알 수 있을까? 중화점 할 때 들어간 부피의 비를 알면 돼. 부피의 비를. 오케이? 부피가 1대1이다. 농도가 같은 거야. 1대2다. 부피 적은 녀석이 농도 2배야. 1대3이다. 부피가 적은 녀석이 농도가 3배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얘는. 그럼 중화점을 어떻게 찾냐 이거지. 그치? 그걸 내가 알려준다는 거야. 중화점 어떻게 찾는지. 오케이? 이 시간 동안에는 어디가 중화점인지를 찾는 것이지. 물론 시험 대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 푸는 밖에 설명을 하지만 어디가 중화점인지 정확히 알면 돼. 그러면 농도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얘네들은 만약에 봐봐. 농도가 10%야. 20 만약에 이제 20% 찾았어. 부피를 가지고서 이렇게. 근데 이 새끼가 40ml야 이거. 오케이? 그냥 얼마를 넣어줘야 될까? 20. 그렇지. 이걸 찾으면 이걸 계산할 수 있게 돼. 우리가 하는 게 이거야. 오케이? 원래 이거 농도가 얼마인데 이만큼 넣었어. 뭘 얼만큼 넣어야 중화시키겠냐?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머릿속으로. 우리가 하는 게 이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중화 반응을 이용한 예들도 한 문제 나와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읽어보시면 되고. 자, 2번 볼게요. 이제 2번. 이때 나오는 열이 있어요. 열. 이 열을 중화열이라고 부릅니다. 중화열. 자, 그래서 이 중화 반응에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HCl과 그 다음에 NaOH
그 산성이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다가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화되는 거 Na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놈이랑 요 놈은 이게 두 가지 반식을 적어볼게.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물이 돼요. 이거를 R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 얘네들을 R자 이온이라고 부르고 R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자 이온은 뭐냐면 화학 반응하는 애들이에요.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 뭐냐면은 성질이 바뀌는 거야. 수소 이온은 신맛이 나고 수산화 이온은 쓴맛이 나는데 물이 되면 그 맛이 사라져. 물맛으로 변해요. 이렇게 맛이 바뀌면 화학 변화했다. 색이 바뀌거나 맛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앙금이 생기거나 열이 발생하면 화학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맛이 변화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맛이 바뀌는 해주는 이온들을 화학 변화했다. 화학 변화 이온들을 R자 이온이라고 부르고 R자 이온이 반응하는 걸 R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애들도 있거든. 요렇게 얘네들은 이거 화학 용어예요. Cl 마이너스 그다음 여기 들어있는 염기에 들어있는 양이온 Na 플러스 이런 것들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구경꾼 이온. 그런데 이 구경꾼 이온은 반응을 안 해. 그래서 그냥 반응식이 없어요. 얘는 종류만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화학 반응에서 R자 이온 반응식이 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중화 반응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물이 한 개 만들어지고요. 이때 두 번째 중화 반응의 R자 이온 반응식은 요게 R자 이온 반응식이고 서술형에 자주 나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거지만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내용 정리를 더 할게요. 만약에 말이야, 얘들아, 만약에 말이야, 물 H2O가 한 개 만들어질 때 열이 1 나온다고 쳐보자. 물이 두 개 만들어지면 열이 얼마큼 나올까? 두 개 나오겠죠? 그래서 생성되는 H2O의 양과 나오는 열의 양은 비례합니다. 어허,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 중화점을 이걸 이용해서 중화점을 찾을 수 있나? 있어요. 중화점을 찾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찾는지. 자, 그럼 첫 번째로 정리하면 제일 위쪽에 중화 반응할 때 중화 반응의 특징 1번. 산의 H 플러스와 염기의 OH가 생성된 물은 항상 1대1대1. 그렇죠? 물이 이제 이게 R자 이온 반응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얘네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자, 물을 증발시켜. 물을 가열하면은 물이 증발되거든. 증발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NaCl이라는 놈이 나와. 이거를 염이라고 불러요. 염. 자, 예를 들어서 HNO3라는 놈이 있다. 질산 더하기 KOH라는 놈이 있다. 그러면은 수소와 OH를 지워. 그럼 어떤 놈이 남을 거냐? KNO3 질산 칼륨이라고 하는 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물 말고 물을 증발시켰을 때 고체로 얻을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 대표적으로는 소금이 나오기 때문에 염이라고 썼지만 소금이 아닌 염도 있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있는 음이온과 염기에 있는 양이온들이 결합하는 어떤 물질이건 전부 다 염이라고 부릅니다. 염. 알겠지? 꼭 소금일 필요는 없어. 염이 뭐야? 염이 뭐야? 중화 반응식인데 물을 증발시키는 거. 그렇지. 구경꾼 이온의 조합. 구경꾼 이온의 조합. 물을 증발시키면 구경꾼 이온들이 남아. 이놈들이. 구경꾼 이온이 양이온, 음이온 조합된 거를 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선생님, KCl도 염인가요? 다 염이지. 세상에 다 염이야. 알고 보면 앙금으로 되는 염도 있고 앙금이 아닌 염도 있는데 선생님, 황산굴이 염인가요? 당연하지. 무슨 어떻게 못 배웠어? 황산에다가 수산화굴이 집어넣으면 황산굴이 되는 거야. 알고 보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물속에 들어가 이온화되거나 하는 건 다 염인 거야. 이게. 이걸 전부 다 한 글자로 염이라고 불러요. 몰랐지? 쉽잖아. 염이 뭐야? 중화 반응시켜서 만들 수 있는 구경꾼 이온의 조합. 이걸 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염이라고 부릅니다. 화학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잠깐 보자. 이 구경꾼 이온의 조합을 염이라고 부른다. 자, 중화 반응 열과 물과 염이 생성되고요. 열이 나오는데 이 열을 중화열이라고 부르고 이때 나오는 중화열은 뭐에 비례한다? 생성되는 물의 양에 비례합니다. 이해되니? 중요한 거다. 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열도 많이 나온다. 자, 3번 중화시키는 방법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두 가지를 할 거니까 잘 따라와봐. 자, 이 두 가지 그래프가 다 나오거든 시험에. 첫 번째. 자, 1번 형태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 칸에 그래프 4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랄라. 자, 보세요. 여기에 H 플러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직 안 넣었어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를 한 개씩 넣을 거야. 요놈을 요렇게 여기다가 또 넣을 거야.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를 또 넣을 것이고 또 넣을 거야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또 넣어서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하나씩 넣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넣을 거예요. 하나씩 이제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런 상태가 되면은 어떤 모양이 될 거냐? 다 여기 아래쪽에 그려줄까 이렇게? 자, 여기다가 OH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물이 하나 없어져. 그래서 H 플러스 하나만 남아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그대로 들어있어. 구경권 이온이니까.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얘는 물이 만들어지만 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구경권 이온이 있다고.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녀석의 구경권 이온은 거기에 하나 더 대신 들어가 있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볼게. 그럼 선생님 여기에 항상 산이라고 하는 거는 HCl, 뭐 HNO3, H2SO4 이런 식으로 H 플러스 Cl 마이너스 HNO3 마이너스 그러면 EH 플러스 더하기 SO4 E 마이너스 얘네들은 항상 겉으로 볼 때 중성이니까 중성인 놈을 물에 녹이면 양이온이 나오고 음이온이 나오지만 양이온가 플러스 2개 뭐 E 마이너스 더하면 항상 중성일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그래서 모든 물질을 물속에 딱 넣으면 이온이 아니잖아. 중성의 물질을 산성, 염기성 물에 넣잖아. 이렇게 항상 중성이야. 음이온이 나오면 그만큼의 양이온이 나오게 돼 있어. 오케이? 이온가가 다를 때에는 개수가 달라. EH 플러스 E 마이너스잖아. 얘가 한 개 나오면 플러스인 건 2개 나와. 이온가가 같다고 항상. 중성이야 얘가. 얘도 중성이야. 중성과 중성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 중성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어떤 용액이건 항상 중성이 되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없어졌다. 이거 구경권 이온은 그대로 있거든. 그러면 반드시 H 플러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놈은 항상 중성이야. 오케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하나 더 집어넣었다. 어떻게 될까 이제? 이때는 Na 플러스가 2개 들어가. 그치?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2개 들어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정말? 하나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CL 마이너스가 그대로 들어있고 NA가 그렇지 더 많아졌어.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도 많아지게 돼요. 자,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까지를 중성이라고 부르고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소에 있는 거 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산성에다가 염기성 물질을 집어넣으면 중성이 돼. 너무 많이 넣으면 뭐가 돼요? 이제 염기성까지 바뀌어버려. 우리는 요게 이제 우리한테 문제인 거야. 이게. 여기 찾는 게.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를. 자, 그래서 찾는 법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1번 그래프부터 완성시켜 드릴 테니까 랄라랄랄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4개를 자, 첫 번째 수소 이온의 숫자야. 여기 들어가는 NaOH의 부피에 따라서 수소 이온의 수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수소 이온의 수는. 그렇지. 오씨, 감소. 처음 N개다. N개 쭉 없어지는. 여기가 중하점이야. 그걸 중하점.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CL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렇지. N개. 숫자가 그대로가 아니라 N개.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그대로 쭉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래프 볼까요? 세 번째 그래프.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Na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 OH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하네 또 이거. 중하점. 그려세요. 그대로 쭉 이렇게. 중하점. 그러면 Na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지. 그래서 증가가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그래서 여기가 되면 n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N 플러스. 아, 자, 그다음에 OH-는 어떻게 된다? 아? 또 증가. 여기 뭘 증가해? 없이 봐봐라 없잖아. 씨. 아, 없다가 생겨. 그렇죠, 없다가 있다. 그래서 증가. 잠깐만, 이 부피가 x야. 그러면 부피가 2x가 되면 그럴 때 몇 개가 된다? 그럴 때 n개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 그럼 마지막 그래프 이해할 수 있겠네. 요거. 자, 그래서 제일 위에 그래프 보세요. 그럼 여기 들어있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n개가 있었다면은 한 가지는 이렇게 n개의 놈이 있어. 한 가지는 0이 되는 놈이 있어. 이렇게. 한 가지는 여기 되는 놈이 있고 한 가지는 여기부터 이렇게 되는 놈이 있어요. 자, 그래서 A, B, C, D가 어떤 이온인지 맞춰보자. 얘가. 오케이? 자, 만약에 HCl에다가 NaOH를 넣었어. 자, A는 누구일까? C, 그렇지. 오, 잘하네. B는? H 플러스. 그렇지. H 플러스. C는? N, 그렇지. Na 플러스. D는? OH. 그렇지. OH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만약에 거꾸로 됐다. 거꾸로. 그럼 말로만 하고 볼게. 여기다 이걸 넣었어. HCl을. 이해돼? 그럼 A가 누굴까? N, Na. B는? C. B. 아, B. OH. OH 마이너스. C. C가 C. CL 마이너스. D. H 플러스. H 플러스. 이게 못하네. 답답하다. 말해줘야지 다음 걸 넘어가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 어쩌라고 나 어쩌라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무조건 쭉 나가라고 그냥? 알았어. 그따고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 완성시켜봐. 이해했으면. 자 해가지고 총이온수. 오케이? 총이온수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된다? 총이온수가. 중화점까지 그대로 있다가 그렇지. 총이온수는 그대로 있다가 중화점 이상부터 증가하다. 봐. 똑같잖아. 그 다음부터 많아지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용액의 부피. 잠깐만. 용액의 부피. 부피. 여기 20ml 이게 만약에 10ml야. 근데 이거 5ml 넣었어. 그러면 총 부피는 15ml가 돼. 5를 또 넣었어. 그럼 20ml가 돼. 부피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야, 증가 이렇게. 오케이? 용액의 부피. 그럼 농도는 어떻게 돼? 농도. 용액의 농도. 농도는 어떻게 될까? 농도. 중화점까지. 농도. 중화점까지 용액의 부피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온수는 똑같아. 농도는 감소해. 이해돼? 왜냐고? 농도가 뭔지? 아, 부피분의 이온.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부피가 한 5 정도 증가해도 갑자기 이온수가 팍팍 많아진단 말이야. 계산해보면 좀 높아진다고 다시. 그치? 이 농도란 단계에 있는 게 전류의 세계예요. 전류. 농도가 높을수록 전류가 세게 지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물속에 전해질 집어넣으면 전류가 흐르거든? 전해질 농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많이 흐를까 조금 흐를까? 그래. 이온의 농도하고 전류의 세계는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데 농도가 이렇게 되면은 전류의 세계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오케이?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화점 찾으는 방법 내가 말해줬어. 오케이? 어떻게 찾는다? 형, 윤수형, 필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하는 건지 알아 지금? 중화점을 찾아. 중화점을 찾으면 농도 대비를 할 수 있게 돼. 이걸 중화시킬 수 있으려면 어떤 놈을 얼마큼 더 넣을 수 계산이 가능한 거야. 중화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한테는. 오케이? 어떻게 찾을 건데 중화점? 이러면 안 된다니까.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중화점 어떻게 찾는다? 전류 제일 약할 때가 중화점이라고요. 여기가. 답답해.
항상 그 설명해주고 물어보면 뭐하니 너 앉아서 뭐 이해하냐 지금 내용들? 윤수 이해해? 그렇구나. 다행이네. 저기 이해하고 있어. 대답하는 거 보면. 그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 배우고 있는지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배우고 있지 지금? 돼지밥 봐봐. 저 새끼 말을 100% 믿으면 안 돼. 오케이? 네가 뭘 배우는지 모르고 있으면 이 새끼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 알아? 그럼 좋은 수업을 들 수가 없어. 선생님, 왜 그러죠? 왜 이게 무슨 관계죠?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을 보라고. 맥. 제목을 보라고. 제목이 뭐니? 그래, 어디가 중간점 찾는 게 지금 목표인데 얘는 뭐 내용을 보면 내용에만 치중해가지고 뭐 배우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지금 아이고 참나. 어떤 애가 지금 남녀가 지금 로맨스 영화를 딱 보고 나왔는데 어떤 새끼는 나 딱 보고 나더니만 야 여자 이쁘던데요? 그 내용은 뭔데? 그 왜 중요해요? 이거 이씨 너 그 영화 왜 봤어? 여자 주인공 여주 보려고 봤죠? 너 변태야? 아니요. 근데 여주가 씨가 인터넷 보면 걔 사진 더 야한 거 더 많아 씨 영화보다. 굳이 왜 돈 들이고서 이 뻘짓을 하고 다녀? 그러니까 선생님 살아있잖아요. 목소리도 들리고 다.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있어. 세상에는. 그치? 그 내가 좋아하는 여주가 그 주인공 역할을 하니까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기분 좋게 딱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좀 지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저급한 새끼들은 눈에만 그냥 이렇게 그냥 눈에만 말초신경에만 자극점 눈까지 대가리를 안 쓰는 거지 그냥 눈가리로만 그냥 힘을 주면서 이 새끼 개새끼 빙시 새끼 막 이쁘네 이거야 아무 생각 없는 이런 개새들이 있다니까 우린 그래서 하면 안 되죠. 알겠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뭐 배운다? 그렇죠. 자 중화 반응의 중화점은 알기가 어려워 사람들한테는. 물속에 이온들이 섞이면 투명색인 경우가 많거든. 그래가지고 대체 이놈들이 비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투명색이야 다. 투명 섞어서 투명인데 대체 뭘 할 거냐고. 1번 전류가 그렇지 거기가 중화점이야. 오케이? 만약에 HCl 20ml가 있어. NaOH를 10 얘는 20인데 10을 넣었는데 계산 전류가 낮아. 그럼 농도가 몇 대 몇이야? 얘 20, 얘 10. 누가 농도가 높아? 20이 낮아요. 20이 낮아. 10인 게 두 배는 없단 말이야. 이거 30인데 10 넣었어. 거기가 중화점이야. 농도는 3배 차이인 거야. 이렇게 계산해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래 있는 용액의 부피를 딱 보라고. 원래 있는 부피, 용액의 부피가 중요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어. 이온순 농도는. 눈금실인데 부피밖에 안 주어진다고 딱 잴 수 있는 거는. 몰라. 우리가 뭘 재겠냐. 이건 어떻게 돼? 이거 얼마나 작은데. 부피만 딱 보고서 알아내는 거지. 전류가 낮은 도비. 오케이? 두 번째 또 있어요.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온도에 관한 얘기죠. 온도계 가지고도 알 수 있어. 신기하게. 그래서 뭐든지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 우리 와이프는 에어프라이기 사드렸더니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되게 싫어하더라고. 식용유 뿌려서 그냥 프라이팬이 더 편하지. 이거 겁난데 쓰기가. 그래서 내가 몇 번 해줬어. 너무 좋대. 식용유도 안 뿌려도 막 이게 막 거의 이게 공기로 막 튀김 맛은 완전히 나오진 않아. 기름을 넣어야 돼 이것도. 그런데 기름 양도 훨씬 적게 들고 그리고 조리하기가 프라이팬은 딱 뒤집어야 되잖아 이거. 잘못하면 타고 얘는 그냥 시간 맞춰서 지가 되니까 나중에 사용법을 아니까 얘도 똑같아. 온도계 가지고 뭘 하겠냐고 사용법을 알아야지. 그치?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HCl 여기는 NaOH를 자 봐봐 20, 40, 60, 80, 100 오케이? 농도를 몰라 지금. 자 NaOH는 여기 20 여기는 40, 60, 80, 100 여기 넣었어 이거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애초에 얘네들은 같은 실험실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 20도씨인 놈들을 섞는 거야 이렇게. 부피가 다르게 섞는 거야. 여기 이거 설명할 거야 이제 이거. 여기 다 했어요 이거. 오케이? 이거 이제 할 거야 이거. 표 2개. 자 그러면은 원래 온도가 20도씨야. 랄라랄라. 이거 하기 전에 보자. 만약에
20에 수소 이온이 20개 있다고 쳐보자고. 40에는 40개 있다고 쳐보자고. 예를 들어서 20개, 뭐 40개, 뭐 60개, 뭐 80개, 뭐 100개 이런 식으로 수소 이온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이제 수소 이온의 수야. 그러면은 0인 거는 뭐 따지지 말고 여기서부터 21대 20개, 41대 뭐 40개, 61대 뭐 60개, 81대 80개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놈이 쭉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대충 그리지 말고 좀 60일 때 딱 여기 딱 이렇게 좀 그려치게 여기 60에서 마주치게 이렇게 좀 이쁘게 좀 이렇게 60일 때 쫙 이렇게 그려지는 말이야. 이렇게 딱 맞게 말이 되게. 이해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원래 이 수용액의 온도가 20도씨였어요. 원래는 20도씨였어 얘가. 그런데 봐라 얘는 수소 이온이 20개 들어있고 수산화 이온이 100개 들어있어. 그치? 그러면 물이 몇 개 만들어질까? 그렇지. 여기가 만들어진 양이 물이야. H2가 20개. 그럼 여기 남은 건 누가 남았냐면은 80개의 수산화 이온이 남아있게 돼요. 여기는. 그치? 자 그러면은 80이랑 40, 80개 들어있고 40개 들어있다고 쳐봐. 그럼 물이 몇 개 만들어질까? 물이 40개가 만들어져요. 이놈은. 그러면은 몇 개 남냐 수산화 이온이 이제? 여기 40개의 수산화 이온이 남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 보자. 60개 똑같이 들어있다면 물이 몇 개 만들어진다? 60개의 물이 만들어져. 그치? 얘는 40개, 80개 있으면 몇 개 만들어진다? 물은 40개 만들어지게 되고 40개의 그렇지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자 얘는 20개, 80개를 집어넣으니까 물이 몇 개 만들어지냐면 20개 만들어지는 거고 남은 거 수소이온이 이제 80개가 남아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치? 그러면은 시험관에서는 가, 나, 다, 라, 마 딱 했단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pH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렇지.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pH는 높아지게 돼 있어. 그래서 가정보다 낮아지면 pH가 높다 낮다를 알 수 있게 돼 있어. 어떻게? 이웃을 계산하게 되면.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봐봐. 여기에서 이게 60, 60이니까 이 물이 만들어진 거를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돼. 그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좀 보라고 뭐 배우는지 이걸 좀 보라고 좀 생각을 하라고 뭐 온도로 할 수 있다고 씨. 자 그러면은 얘는 원래부터 20도씨였어. 온도가 한 2만큼 올라갔다고 치면 얘는 한 4 올라갈 거고 얘는 한 6 올라갈 거야. 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열이 많이 나온다니까. 그럼 얘는 한 4 올라갈 거고 얘는 한 2 올라갈 거라고. 온도가 이렇게 달라져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놈이 주관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온도가 왜 낮아져? 낮아진 게 아니라 덜 높아진 거지. 20도씨에서 20도씨인데 섞을 때 20을 섞어서 모두 120으로 섞었다고. 얘는 물이 몇 개 만들어졌냐고? 20개. 그럼 2도 올라갔다고 치면 40개는? 그래 4도. 60개는? 6도. 얘는? 4도. 얘는? 2도. 낮아진 게 아니라 온도가 덜 올라간 거지. 물이 조금 만들어지니까 낮아진 게 아니라 덜 올라간 거지. 아유 진짜 씨. 아유 답답해. 아유 진짜 아유. 너 화학원 할 거야? 2학년 때? 야 확 적어. 너 물리해 너 물리. 너 얼굴에 물리라 써 있어. 나쁘니까 씨. 물리해 확 적어. 이래가지고 확 1등은 태웠어 이거 지금. 확 어렵지 않냐? 화학 잘하면 재밌다 원래. 그치? 유수가 원래 화학을 못하는구나. 자 그럼 얘들아 반대로 여기는 정말 여기는 지시하겠지 지시야.
지시약의 색깔 변화로도 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치? 그래서 중화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1번 뭐? 그렇지. 전류가 가장 아니야. 낮은 거요. 2번 온도가 가장 그렇지. 세 번째 그렇지. 지시약을 외워가지고 중성 색깔 세 가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중화점. 이래가지고 지시약의 중성인 곳에서의 부피 비를 알아내거나 온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의 부피 비를 알아내거나 전류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의 부피 비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농도의 비를 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알겠지? 왜냐면 농도가 항상 이렇게 1대1일 수는 없어. 봐봐. 같은 부피당 20에 20개 들어있다. 100에 100개 들어있다. 이런 걸 농도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같은 부피당 같은 게 들어있잖아. 하지만 우리가 풀 문제는 농도가 다른 게 나올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연습 한번 더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잘 그려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 보자 이제. 랄라랄랄라. 처음에 이해됐지? 무슨 그래프인지. 처음엔 다 어려워해요 이걸. 랄라랄랄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HCl이 뭐 20, 40, 60, 80, 100. NaOH가 100, 80, 60, 40, 20이 들어있어요. 자, 이 녀석을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얼만큼 더 넣어줘야 될까? 자, 그래프 아직 해봐마? 그러지 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만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의 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텐데 이 자식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겁나 많아. 이거보다 2배나 많아 이거.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온도를 짜다봤더니만 온도가 여기가 제일 높아요. 여기가 어디서? 여기가 가장 높아. 80이고 40일 때 온도가 잘 높아. 더 이렇게 높아. 어씨, 대박 높아 이거. 자, 여기가 중간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왜 온도가 높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내가 그려준 거야. 오케이? 원래 시험 문제는 이게 안 나와. 요거 온도만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 온도를 정확하게 이제 생성되는 물의 양을 알기 위해서요. 자, 보자. 부피비도 알아야 되는데, 자, 농도 적어볼까요? 농도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농도가 높은 녀석을 농도가 낮은 녀석으로 부피를 다시 똥튀 시켜주세요. 같은 농도로 맞춰줘봐. 이 농도를 만약에 1이라고 쳐봐. 1. 오케이? 농도를 1로 만들려면 물을 얼마큼 부어줘야 돼? 농도를 낮추려면 물을 부어야 돼? 물을 빼야 돼? 물을 부어야 될 거냐? 농도를 반으로 낮출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물을 부어서 부피를 몇 배로 만들어야 되냐고. 2배로 돼야 될 거 아니야. 얘는 2배로 뻥튀기 시키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돼? 뻥튀기 시켰는데 농도를 1로 만들어서 부피가 같으면 거기가 중화점인 거야 이게.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생성되는 물의 양을 한번 따져보자고. 여기서 생성되는 물의 양 한번 따져볼게. 물 몇 개 만들어진다? 20개, 200개 중에서 20개 만들어진 물. H2. 얘는 그렇지 40개. 얘 그렇지 60개. 80개. 80개. 그렇지.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의 온도와 여기서의 온도 중에 누가 높을까요? 누가 높겠냐? 많이 만들어진 쪽이 높겠지. 이겠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많이 만들어지면 온도 많이 올라가는 거요. 중화 반응은. 그치? 쉽잖아 내용이. 그러면 여기가 중성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얼마큼 넣어줘야 되냐? 한번 해보자. 이 녀석을 중성으로 만들려면은 20과 200 중에서 얘가 180이 부족하네? 그치? 그럴 때는 HCl을 180을 더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걸 중성으로 만들려면 봐봐. 160이랑 40이네? 그치? 누구를 얼마큼 넣어줘야 돼? 얼마큼? 그럼 이걸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같은 농도일 때 계산하기 편하다고. 얘는 120. 이거요. 60이랑 120이네? 얼마? HCl을? 그렇지.
뭐 이게 이거 나중에 시간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뭐 한 이게 22년 20 차이 나니까 한 40 이상이 찍으면 안 돼. 계산해서 찍는 거야. 다 이온수를 계산해서. 다 계산 문제야. 곱하기 나눈 계산 문제. 여기 이게 어려워. 그건 중성이고. 자 여기다가 NaOH를 넣을 거거든. 그치? 보자. 이 녀석은 100인데 40이야. 이 얼마큼 더 필요해? 60만큼 넣어야 되지.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농도가 2배야. 부피를 단위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30을 더 넣어주면 중화가 됩니다.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자, 얘가 100이지. 그치? 부피가 얼마큼 되면 돼? 절반 되면 되지, 절반. 100을 중화시키려면 50을 넣어야 되는데 20밖에 안 났잖아. 몇을 더 넣으면 돼? 30. 오케이? 그래서 항상 남는 놈 기준으로 해서 모질란 놈을 계산해 주세요. 남는 놈이지, 남는 놈. 남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양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니? 그게 편해, 계산이. 부족한 놈 가지고 하지 마. 그치, 되게 천재야. 남는 놈인데 얼만큼 부족하냐 이걸 계산하는 게 편한 거지. 부족한 놈 가지고서 얼마가 될 거냐 어떻게 계산되니 이게 지금. 오케이? 63층이야 20층이야 몇 층 더 올라가야 돼. 그렇게 빼면 돼. 맞는 거에서 이 무조건 놈을 빼주면 계산이 편한데 이 부족한 놈에서 남는 놈 개수를 계산하려면 이건 복잡해진다고 이 계산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많은 것과 적은 것을 선을 정하는데 적은 거에다가 얼마큼 높은지 위를 선을 정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된다고. 이게 항상 몰라 그냥 빼주면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을 했는데요. 자 보자. 그래프 그려볼까 이제? 다점, 나점, 다점, 나점, 마점. 자 그러면 가점, 나점, 다점, 나점, 마중 중에서 자 가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이온은 누구다? Na 플러스잖아. 이거보다 많이 들어간 놈이 이온수 많지 않겠냐? 그 중에서 OH는 물을 만들 테니까 당연히 나트륨 이게 제일 많겠지. 오케이? 자 마점. 마점에서 가장 많은 이온은 누구다? 그렇지. 더 많이 들어간 요 새끼 중에서 H는 물을 만들었을 테니까 당연히 CL 마이너스겠지. 계산이 안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나트륨 요수랑 여기 있는 염화 요수는 몇 대 몇일까? 두 개 맞네. 그치? 얘는 100개 들어있고 CL 마이너스는 100개 들어있고 Na 플러스는 200개 들어있으니까 2대1. 오케이? 이런 문제는 전부 다 계산 문제야. 찍는 거 없어. 중화 반응은. 이해 못하는 애들이 막 찍고서 막 느낌 상하는데 절대 성적 안 나옵니다. 중화 반응은 치밀한 계산으로 풀어지는 문제예요. 오케이? 뭘 찾는다? 중화점을 찾아야 돼. 그걸 찾지 않으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어. 중화 반응 문제는. 어떻게 찾아요? 중화점은? 온도가 높거나 지시하기 색깔이 중성을 가르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풉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이제?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생활 속에서의 중화 반응 보자 얘들아. 우리 여기 프린트에 빠진 것도 있거든. 생선 비린내 있지. 이 염기성 물질이야. 그래서 레몬즙 산성이거든. 뿌려서 먹으면 비린내가 좀 없어집니다. 제산제 있지, 제산제. 이게 산성이거든. 이놈들을 약한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 마그네슘을 먹으면 속쓰림이 좀 없어집니다. 제산제. 위액에서 염산이 나오거든. 그걸 중화시켜줘요.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킬 때 염기성 물질인 산화 칼슘을 뿌려주게 되면 비가 내릴 때마다 조금씩 녹아 들어가면서 이 염기성 물질이 산성화된 토양을 조금씩 중화시켜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산화황 제거할 때 이산화황이 산성 물질인데요. 석회가루를 통과시키게 되면 중화 반응에서 이산화황이 전부 다 제거가 됩니다. 자, 양치질을 이렇게 미쳐줘봐. 양치질. 이 양치질에 있는 게 우리 염기성이거든. 치약 이게 치약에 근데 이가
이 충치균들이 산성에서 번식을 하는데 입이 음식 먹다 보면 산성으로 바뀌는데 자꾸 충치균들이 자기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 그러면서 입이 점점 산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입에 신맛이 나면은 산성 세균이 아주 번식하고 있다. 아주 그냥 잘 자라고 있다. 자연 선택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줘야 돼? 딱 중화시켜줘야 돼. 뭐 양치질 해줘야 돼 가끔. 그래서 양치질을 24시간 동안 한 달 동안 안 하잖아? 이 다 상합니다 나중에. 겉으로 볼 때 표시가 안 되는데 조그마한 세균들이 이 사이사이 박혀 있어가지고 번식을 해서 나중에 몇 달 후가 되면 충치가 막 생기는데 어제 수업을 하는 고1애 중에 한 명이 위아래에서 충치가 16개가 있대. 아니 이빨이 24개인데 그 중에 16개면 대체 이빨은 대체 얘는 무슨 충치균 번식소니 얘가? 입이? 그래서 내가 한참 뭐라고 놀렸어. 야 너 뭐 세균을 키우냐? 네가 무슨 뭐 자연선택 장소야? 세균에? 거기다 어떻게 24개 중에 이 중에서 16개 충치균 먹을 수 있냐? 인간의 이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다 임플란트 하면 제 이빨 다 흘러내려. 저거 큰일 났어 지금 이거. 양치 아침 저녁 하세요. 제일 좋은 건 점심 때 하는 게 좋아. 원래는 하루에 3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일 번식하기 쉬울 때 어떨 때일까요? 아니 따뜻하고 습도 높을 때 아주 번식 잘해. 그때가 어떨 때일까? 아니 입 닫고 잠잘 때 아주 좋다. 시원한 공기 들락달락하지 않으니까 입 닫고 자지 잘 번식한다 그때. 아침 일어나자마자 식사하자마자 이 양치를 해야 되는데 안 먹고 그날 아침에 양치 안 하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저녁 때 하지 아무 효과 없어요. 아침이랑 무조건 해야 돼. 진짜 번식 많이 돼 있어. 입 닫고 자는 동안에. 오케이? 누구나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누구나 있어. 너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고 다 있는데 단지 얼마큼 번식할 때 빨리 씻거나의 차이인 거지. 그치? 이 세균 번식한 이로 이 애인한테 뽀뽀할 수는 없잖아. 미안하잖아. 세균은 항상 닦고 양치하고 키스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한 10번 키스하고 나면 대충 한다. 그러다 까인다 나중에. 여자들 막 남자들 입냄새 나면은 입냄새 얘기 안 해. 그냥 싫어. 그러면서 거부 앞에서 멀어진다. 얘네들 몰라 이걸. 오케이? 나 경험자야. 뭐씨 나중에 알았어 이씨. 나중에. 그러니까 꼭 알았지? 아니면 이 구강 청정제 있거든. 돈 아끼지 마 거기에는. 항상 사람들 대화할 때 있지. 그럼 돈 아끼지 마. 그 구두쇠 이거 아무리 구두쇠라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냄새 나는 건 되게 안 좋거든. 왜냐면 양치는 날 때가 있어. 음식물이 약간 낑끈한 이거 매일 막 치실로 막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구강 청정제가 있는데 그거 가그린 같은 거 조금씩 갖고 다녀 원래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민트라 같은 거 있거든. 냄새 이런 거 먹는 거 좋아. 필요해. 에티켓으로. 알겠지?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남은 나 주고. 그 다음에 양치질도 중화 반응 중에 하나고요. 벌레 물리면 산성으로 바뀌어. 피부가 산성으로 바뀌면 가렵대. 그래서 이거를 염기성으로 중화시키는데 옛날에는 염기성으로 중화시키는 걸 몰라가지고 염기성 음식인 된장과 간장을 발랐어요. 옛날에 바를 게 없었어. 지금은 버물리를 바릅니다. 버물리가 약한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몰랐지? 혹시 염기성 물질 또 뭐 있지? 비눗물 효과 있어. 벌레 물리면 세수에 닦아. 이 효과 있는 거야. 더러운 애들이 뭐 벌레인데 왜 비누로 정신 나간 새끼지. 긁든가. 아니 비누로 문질러서 효과 똑같다니까 버물리랑 이게 정말. 그 다음에 그 밖에 중화반응.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소다를 넣거나 달걀 껍질을 집어넣습니다.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신맛이 줄어들어. 물놀이 시설의 pH를 이게 산성으로 자꾸 바뀌어. 그치? 이것들이 요산을 자꾸 오줌을 싸고 지랄이야. 물놀이에서. 너도 그런 경험 있지? 수영복 구라치지 마. 수영복 입고 딱 화장실 저기 막 가야 되는데 막 신발도 안 신고 귀찮으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막 했잖아. 그래서 산성화가 되는 거야. 요산, 크레아틴 때문에 이것들이 하여튼 그냥 물속에 가가지고 옆에서 뜨끈한 물이 올라오면 이 새끼 싼 거야 이 새끼. 이거 인간이라고 치고 이것을 싼 걸 떼어버려야 돼 이 새끼. 얘네들 때문에 이 소독을 시켜주는데 농담이죠. 원래는
이 물놀이 시설에 물을 소독하려고 염소를 집어넣어 주는데 약한 염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질까봐 염기성 물질로 중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균을 죽이려면은 염소를 투입하거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세균 번식하지 말라고. 자, 두 번째, 종이에 포함된 산성 물질을 염기성 물질로 중화하면 종이를 오래 보관되고요. 산성 물질이면은 이제 빨리 종이가 상하게 됩니다. 변색이 되면서. 자, 페이지 20쪽 들어갈까요, 이제? 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그래서 차근차근. 자, 일단 세 가지부터 외워보자. 전류, 온도, 지시약 외워주시고. 이때 얘들아, 지시약 색깔 외우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꼭 외우세요. 지시약 색깔은 시험 보기 전에.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의 지시약 색깔을 반응하면 꼭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양적 관계 1번. 단계가 많어. 이 문제 풀기 위해서. 그래서 산에 있는 수소 1대1로 반응하니까 수소 이온의 수와 염기에 있는 수산화 이온의 수가 같은 방법이 있어요. 적어볼까? 거기다가 이 같은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농도 곱하기 부피가 이 녀석의 농도 곱하기 부피 값이 같으면 그 녀석이 이온수가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중화 반응할 때 부피 비를 가지고 농도를 알아내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놈 20이었거든? 이놈이 10이었어. 그럼 농도가 몇 대 몇이다? 몇 대 몇? 그렇지. 20대 10 또는 1대 2, 10대 20 거꾸로 곱해주면 되니까 이럴 때 부피 농도의 비는 1대 2가 되죠. 이걸로 부피를 할 수 있게 된다. 자, 두 번째 2번 생성되는 물의 양 볼까요 이제? 자, 이번에는 다른 형태니까 잘 따라오세요. 2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그래프냐면은 잘 따라오세요. 자, 재호는 요 프린트 상담실에 둘 테니까 요거 받아가세요. 요거 없으면 안 돼. 자, 이 정도 사인도 해드리고 있겠다. 자, 보자. 얘들아, 요번에는 여기에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HCl 염산 용액을 넣을 거야. 이거를 그러면은 생성되는 H2 양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야. 그렇지?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점점 물이 많이 만들어져. 그러다가 중화점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 물이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이해돼? 그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또 안 들었지? 얘는 왜 또 안 피니? 한꺼번에 이해해가지고 한꺼번에 슉슉 그릴 생각을 해야지. 그때 그리면은 수업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야 이씨 0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0부터. 야 안 넣었으면 0이잖아. 그래. 난 또 두 번째 그냥 가점, 나점, 다점에서 만들어지는 물의 양은 가보다 나가 더 많고 나점과 다점의 물의 양은 같아집니다. 아까는 그래프 다르지. 한 가지 많아지고 이렇게 많아지면서 엇갈리는 점을 만드는 것이고 얘는 하나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다 더 적어볼까? 온도로 같이 그려볼까? 온도. 이 중화 생성되는 물의 양을 묻는 건 온도를 묻는 거랑 똑같아요. 온도가 여기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처음에 20도씨의 수산화트륨 용액에다가 실험실 온도 20도씨의 염산을 섞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20도씨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자, 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점점 올라갈 것이다. 그치? 여기까지 훌륭하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야, 이걸 넣으면 온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35, 40, 45, 50 이렇게 뭐 뜨끈뜨끈해 이게. 뜨끈뜨끈해진 거에다가 이걸 더 집어넣어도 물이 더 이상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럼 뜨거워진 용액에다가 이 차가운 거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아씨, 여태까지 뭐 했냐? 온도 높. 얘들 지금 어떡하면 좋으냐 이걸. 진짜. 이거 어떻게 살려고 그래 험한 세상을. 온도가 높은 게 중화점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가점과 나점의 다점의 온도가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생성되는 물량이 나오거나 아무튼 온도 변화 그래프는
온도 높은 게 중간점인 건 변화가 없어요.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알겠지? 뜨거워진 것은 차가운 거 계속 넣어봐. 오히려 낮아져. 섞여가지고. 알겠지? 자, 그럼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재밌지 않나? 이거 프린트 내용만 이해해도 문제 저절로 풀린다 이게. 자, 페이지 21쪽 볼게요. 저번에 이거 적어주는데 애들이 막 머리통을 싸매더만. 자, 그래서 그림을 내가 잘못 만드는 것 같은데 참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이 뭐냐? 여기에다가 여기 H 여기 뭐가 있었냐?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기다가 염산을 하나씩 넣어갈 겁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낙원 또 염산 하나씩 넣고 그 다음에 낙원으로 또 염산을 하나씩 넣을 거예요. 샥, 샥, 샥. 부피는 점점 증가하겠죠? 부피? 그치? 여기다 염산 넣으니까 막 부피는 증가하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가, 나, 다, 라. 처음에 나트륨의 이온수 보자. 나트륨.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이온수. 그 다음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생성된 총이온수. 총이온수. 그 다음에 생성된 H2. 순서대로 했습니다. 총이온수 빠졌구나.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자, 나트륨 보자. 나트륨 이온수. 가나다라로 갈수록 나트륨 이온수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지? 얼마로 갈래? 2 적으세요 그냥. 자, 그러면 수산화이온 어떻게 될까요? 2 여기서 2 여기로 가면 1 0 0 되겠네. 그럼 수소이온 어떻게 될까? 0 0 0 여기부터 1 되겠네. 염화이온은 1 2 3 0 1 2 3 이게 되겠네. 총이온수는 얼마가 될까? 더해주면 4. 총이온수는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 증가하니까 4. 상관이 없네. 이거요. 2개 감소하니까 2개 증가하고 4. 그 다음에 얼마가 된다? 6. 자, 생성된 물의 양 0, 1, 2. 그 다음에 2. 그렇지? 자, 그래서 모든 중과 반응 문제는 지금 말했던 그래프에서 다 나오는데 나머지는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지. 뭐 찍고 이런 거 없어 중과 반응은. 자, 그래서 아래쪽에 염산의 부피, 각 이온수의 변화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네 가지? 못 그려? 그려보세요. 자, 이거는 똑같은 게 나오나 봐봐. 여기다가 염산에 점점 집어넣을수록 이온수가 이런 게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게 누구다? Na 플러스. 요게 OH 마이너스. 요게 Cl 마이너스. 요게 H 플러스가 됩니다. 자, 총이온수 어떻게 된다? 총이온수 일정하다가 증가합니다. 일정하다가 증가하잖아. 중간점 이상부터. 자, 페이지 볼까요? 21쪽에. 자, 배운 거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중화점 찾는 거 1번 지시약. 두 번째 2번 중화열. 온도가 높은 지점. 세 번째 전류. 전기 전도도라고 부르는 건데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은 지점. 세 가지 배웠어요. 어떻게 되지? 온도 높은 거는 그냥 그냥 중화점이야 이렇게. 자, 중화 반응과 전기 전도도 아까 전류 했는데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지? 나머지는 확인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23쪽에 여러 가지 중화 반응 중에서요. 이것은 배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이건 어려워 수능 문제에서 자 확인 문제를 풀러 가겠습니다. 자 53번에서 56번까지 나는 한 5분 동안 쉴 계획이에요.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에 5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할게. 알았지? 선생님 1시간 반 하면 목이 좀 무리가 가서 좀 쉬어줘야 돼 얘들아. 이 성대도 좀 보호를 해줘야지. 화장실 다녀오시고 여기
53번에서부터 56번까지 풀어보시고 어렵더라도 자꾸 읽어보세요. 형태가 글자가 눈에 익어야 돼. 이 단어는 세우고 이렇게 프린트 상담실에 세우가 또 왜 아프니까 중요한 거 할 때 아유.
이거 사람들이 말이야 공부할 생각을 좀 하려니까 저거 참거 진짜. 아이고. 자 보자. 자 53번의 답 좀 나왔어요? 몇 번이에요? 나르신 안 풀었어? 몇 번이야? 4번 아닌 것 같고 53번에 4번이 맞습니다. 다행히 54번에 자 왼쪽 가방 보자. 거기다 부피 적으세요. 60ml에 이온이 4개 들어있고 나번에는 30ml에 부피 적으세요. 항상 부피가 중요하다고 중요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안 풀리지. 부피를 안 적으니까. 기억. 두 개 가나를 각각 30씩 혼합시켰다. 30씩. 오케이? 얘는 60에 4개 들어있고 얘는 30에 2개 들어있어. 30씩 섞으면 중화돼. 그치? 30씩 혼합한 용액, 기억, 혼합 용액의 액성은 중성. 혼합하기 전보다 용액의 온도는 당근 바 따라 높아지겠지. 물이 만들어지니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혼합 용액이 나보다 더 크다. 중화반응 시키면 이온수는 변하지 않고 부피만 증가해버려요. 중화점 맞잖아. 배웠잖아 아까. 이온수 일정하다가 중화점 이상이 돼요. 중화점에서는 이온수가 변하지는 않아. 중화점 시키면 없어지는 거 이게. 그래서 다가 X.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 그쵸? 2번. 55번의 답은 찾았어요? 뭐 하는 내용이야 이건 지금. 그림 산 HA 수용액에 BOH 수용액을 가할 때 혼합 용액 속에 A-의 개수. A- 개수는 누구예요? A가 있어. 여기에다가 BOH를 넣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A- 구경꾼 이온이란 말이야. 구경꾼. 얘는 여기에는 또 구경꾼 이온 B 플러스의 수가 그치? 이 녀석이 이게 N개가 있어. 이걸 N개 넣으면 중화가 되는데 그럼 N개 있고 N개 있고 N개 있고 N개 넣으면 중화가 돼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같은 N개가 되게 되면은 A의 수랑 B의 수가 N개가 되는 순간이 있어. 그게 1.0이 될 때가 중화점이야 이게. 그렇지? 그래서 그 비율이 이 녀석 하나도 안 넣었으니까 0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 녀석이 1.0 여기가 나점 여기가 중화점이다. 이제 우리 여기는 가점, 나점, 다점 중에서 자 문제 생성된 물 분자는 가보다 나가 더 많고 다가 더 많다. OX 는자가 되네. 는자 나와 다는. 자 그다음 두 번째 가에는 두 가지 이온이 있다. 가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거 남아있고 요거 남아있고 요건 없어지고 요거 세 가지가 세 가지. 그치?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온은 누구냐면은 A- 이온이 가장 많아요. 자, 나점에서는 두 가지 이온이 들어있어. A-와 B 플러스만 있고 여기는 A-, B 플러스 그 다음에 OH-도 있게 됩니다. 세 가지가. 제일 많은 거는 여기서는 요게 되고 여기서는 어디 갔니? 여기서는 A- 가장 많죠. 가장 많은 이온들은 계산해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다의 혼합 용액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B 플러스는 맞습니다. 오케이? 이 화학이 굉장히 과학적이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이 녀석의 숫자를 가지고서 그냥 뭐 마음대로 넣는 거야. X가 넣어도 되고 N개 넣어도 되는데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문제 풀면서. 그렇지 않으면 막연해가지고 손을 못 대. 그치? 윤수는 내가 볼 때 참 이거 아니 이게 이렇게 설명해도 어려우면 학교 수업을 너 어떡하냐 너? 너 학교 수업 들으면 이해돼? 오씨 머리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네. 종현이 이해돼? 학교 수업 들으면? 이런 거 아직 안 들었다며 아직. 네. 근데 뭐 학 선생님이 설명 좀 이해는 되지. 그럼 공부를 안 하는 거네. 머리가 나쁜 게 아니네. 그게 더 나쁜 거야. 머리가 나쁘면 이해라도 하지. 얘는 뭐 나쁘니까 뭐 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이해는 되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은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이런 거 하면 돼. 이런 경우. 그럼 윤수는 주로 쉬는 시간에 뭐 하니 너? 1번 공부 복습한다. 2번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연구한다. 3번 어떻게 남들보다 그동안 안 한 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본다. 4번 어떻게 하면 성적 올릴 수 있지 한번 죽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본다. 5번 대충 산다. 어떻게 사냐 너? 답 몇 번이야? 3번. 3번? 구라치지 마 이씨. 어디서 생구라를 치. 3번이 뭔데? 핸드폰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 복습하는 거. 야 복습하는 사람이 방금 한 거 물어보면은 복습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고서 이거 허튼 소리 하고 있냐 지금? 복습을 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지. 항상 공부를 하면서 전에 뭘 배웠는지 여기서 오고 여기 물어보면은 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머리가 이게 뭔가 되면서 이게 머리가 공부하는 게 머리가 되는 거지. 이거는 뭐지? 한 칸 넘어가면은 또 헤매고 있고 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데도 이게 뭐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구분도 못 하고 이거 지금. 이 구분을 못 한다는 얘기는 기억을 못 한다. 이 두 가지야. 산만한 머리거나 집중을 못 하거나 이해를 못 하거나. 이게 여러 가지이긴 한데 대부분 두 가지야. 산만하거나 집중을 안 하거나. 집중을 해도 못하는 머리가 있고 집중해서 되는 머리가 있어. 집중해서 되는 머리는 이해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머리는 이해 자체가 안 돼. 산만한 머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머리는 산만한 머리는 아니라고. 내 말은 네가 집중을 안 하는 거라고. 복습은 둘째 떠나서 당장 단계별로 진행이 될 때 하나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충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소설 읽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핥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지. 하나를 정확히 딱 넘어가면은 모든 게 촥 하면서 이게 다 이게 오직하면 확인 문제를 내가 풀어주냐 이걸. 고1이 이 정도 능력이 안 되고 어떡할래 이거를. 오케이?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걸 외우려고 하지 마.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외워. 그걸로 푸는 연구를 해. 그래서 안 풀리면 조금 더 외워. 막 외워서 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조금 외워서 풀 수 있는 건 똑똑한 애가 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 외워서 안 풀리니까 조금 더 외울 수 있는 거는 해결 방법을 아는 애야. 그런 애들은 어떤 과목도 공부가 쉬워. 내가 해결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해결 방법을 가장 쉽게 머리 안 쓰고 많이 외워서 풀려는 해결 방법은 가장 저급한 방법이야. 왜? 반드시 까먹어 이거. 올라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내용을 외워야 되고 머리에 과부하가 생기게 되면은 이걸 정확하게 탁탁탁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법이 그냥 정확히 외울 수도 있는데 이해해서 외우는 게 빠르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냥 단순하게 진짜 이해도 필요 없어 문제만 맞출 수 있도록 외울래 그런 사람들이 그게 대가리가 안 좋은 머리인 거야. 이건 공부 대가리가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생산직이야. 공상 가가지고 그냥 이건 하세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얘들은. 감성 있어.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을 안 가져. 우리 같은 학생들은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지?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럴 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생산성 있게 하는데 생산직 머리 그게 아니야. 하세요. 그럼 그거만 해. 의문 안 가져. 왜 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경을 외워. 이럴 때 이거, 이럴 때 왜 하는지 몰라. 얘네들 관심이 없어. 어떤 애가 똑똑하냐고. 어떤 애가 이유를 알고 하는 게 똑똑한 거야. 뭐든지 이유를 하지 않고 몸으로 쓰는 애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거야. 이유를 아는 애들이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거고. 또 어떻게 살아야 돼? 야 몸을 쓰더라도 이유는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적어도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 기계처럼 살래? 로봇처럼?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항상 공부라고 하는 게 점진적으로 돼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그 순서가.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 왜 이 순서를 꼭 저 인간은 저렇게 설명했을까? 오늘 배우는 거 순서 기억나? 왜 이 순서대로 했을까? 더듬을 수 있어? 얘가 생산직인 거야. 더듬을 수 있어? 어떤 순서로 했는지? 앞에 거 3, 0, 0.
중앙점 찾는. 자, 이걸 순서를 바꿔서 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게 이해가 되나? 얘는 이제 다 대화가 안 통해. 이해를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씩 가는 게 순서까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지금 순서를 바꿨다고 쳐봐. 이해되겠니 이 수업이? 절대 안 돼요.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걸 알아야지만 다음 게 쉬워지고 문제 풀 수 있게 되는 과정까지 오게 되는 거라고. 앞에 걸 개무셔서는 안 돼요. 이 고등학교 문제는. 오케이? 어디서 물어볼지 모르니까. 아이고 답답해. 시대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냐. 고1 데리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데리고. 그러지 말고 점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이해를 끝내고 가야 돼. 모른 채로 넘어간다고 더 알아지진 않아. 고등학교 공부는. 오케이? 그 습관이 중요한 거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저 인간이 말할 때 좀 허튼 소리 한다? 그럼 계속 반복하란 말이야. 머릿속으로. 안 들어도 돼. 내 농담. 오케이? 계속. 나 의문이 계속 넘어가려고 그래. 선생님 근데 이거는 왜 이럴까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자. 근데 이해가 안 돼? 또 물어봐. 계속 이해 안 되는데요. 그래? 우리가 문제일까? 착착착. 이게 공부야 학원에서. 학교가 아니라. 학교는 일방적으로 던져준다고 이 새끼들 자거나 말거나 이 새끼들. 너 당해봐라 이 새끼들아. 대학교 가지 말고 이 새끼들. 생산직이다 이 새끼야. 그리고 머릿속으로 딱 찌른다고 생산직 새끼들 저거. 관리직 새끼들. CEO감이네 이 새끼들. 얘네만 보고 수업해. 쟤네 신경 안 해. 왜? 걔들은 관심이 없어. 뭘 해줘도. 얘들한테 알려주잖아. 내가 생산직으로 3년 일해본 적이 있거든. 큰 회사에서. 이거는요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이렇게 대화가 안 돼. 얘들은 아이디어는 이 자체가 없어. 머리 쓰는 게 싫은 애들이야. 내가 해봤다니까 3년을 별짓을 다 해봤어.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기 몸은 편하고 어차피 생산량 똑같이 나온다면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 쓸데없는 노동력을 힘들면 야근도 못할 것이고 생산성 나중에 내년 후년 장기적으로 보면 지가 힘들면 병 생기면 손해인데 이걸 해주려고 안 해. 얘들은 이걸 3년 동안을 계속 이거는 이런저런해서 이런 공정 때문에 이게 있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퀄리티가 나와야 되고 이 정도는 다음 턴에서 다시 여기를 손질하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안 해. 이거를 이해 안 되지? 이 현상이 했던 대로 반복을 해. 계속 저 계속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계속 잘한다 그랬어요. 이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본인이 힘들고 이거는 생산성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힘들어해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해주고 싶어요. 하세요. 별 이유 졸라게 많아. 알아? 무슨 이유 같지 않은 뒤에 사람이 할 거거든? 걔가 해버리면은 뒤에서 할 게 없어. 얘가 막히면은 뒤에 막힌다고 이게. 같이 나오면 지 편하고 생산성 느는데 안 한다니까. 알아? 지는 양심적이거든. 그렇게 했거든. 칭찬받아야 되거든 뒤에. 너 때문에 네가 오면서부터 야 내가 일이 너무 편해졌어. 이것 때문에 회사 일에 신경 안 써. 얘들은. 그런 애들이 회사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거야. 대가리가 딘 게 없는 거지 아무 생각이. 지가 왜 다닌지를 몰라. 그 회사에 월급을 받고. 걔가 왜 다니겠냐? 월급을 주면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만들려고. 빨리 정확하게 많이 만들어 생산성을 올려서 팔아먹으려고. 그래야지 월급이 나온다고. 얘는 거기엔 관심이 없어. 뒤쪽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야. 월급 적으면 투덜 되겠지. 성과금 적게 나오면 작년에 200만 원 나왔는데 올해는 왜 50만 원 받...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너 같은 애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 안 나오고 회사는 2개월치 3개월치 계속 주문이 밀려있는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거라고 말을 못해. 말귀를 못 알아듣혀먹어 이 말을. 내가 3년 동안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사람 머리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친구들 중에 나중에 공장 다닌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일 얘기든 이게 하나가 나중에 그런 애들 대화 한번 해봐. 술 먹으면서.
대화가 안 돼. 걔들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러저러 하되 그냥 귀담아 들어. 걔네들은 반박부터 해. 야, 내가 해봤는데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네가 해보지 않은 일도 있잖아. 그래? 그건 모르겠는데 난 아무튼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일을 말하는 거야. 그 범위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다른 일이 되게 많다니까. 아니라니까. 아니 그 일이 아니라니까. 나는 아니라니까. 이 대화가 진행이 안 돼. 이 새끼들은 무슨 지가 아는 거에서 벗어나질 않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얘가 이걸 애초에 받아들였으면 그 짓을 안 해. 그 일을 안 했겠지. 거기서 그 대가리였으면 그걸 만족하고 사는 애인데 그거를 내가 머리를 깨우치려고 20년 30년 동안 살았던 이 대가리를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내 경험상 너희 또 나중에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나 몇 번 해봤는데 이 대가리들은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가리가 아니야. 이미 사람의 레벨이 정해져 있어. 대가리가 지적 능력이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가 선택이 돼 있어. 얘들은 물론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줄까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얘들은 자기 경험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모든 직업이나 모든 사회생활을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도 또 이제 듣는 얘기나 정보를 통해서 쌓아가는 건 지식을 그 머리가 안 되더라고. 애초에 그런 부류가 있더라고. 그런 부류라고는 대화가 안 돼요. 오케이? 별 얘기도 안 해. 선생님의 살아오면서 답답했던 것들 절대 우리 학생들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 과정이라는 게 있어. 공부는 그렇죠?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 어떤 결론만 외워서는 응용력이 안 생겨.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묻진 않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 물론 문제 물어보진 않아. 하지만 이걸 알아야지만 너의 응용력이 생기는 거야.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항상 원리 위주로 공부하는 거야. 과학은. 뭐 수학이나 다른 과목 모르겠어. 나 하도 오래 배워가지고 나는 수학은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하지 않냐? 그치? 수학.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하니? 뒷다 풀면 돼. 그래서 인수분해 나오는데 이 문제 내가 알면 인수분해를 풀어볼까? 그래도 풀려. 미적분으로 풀어볼까? 그래도 풀려. 이 문제는. 오케이? 확동으로 풀어? 그래도 풀려. 단지 이거는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이 제일 빠를 뿐이야. 그런 경험 없어? 있어? 없어? 그치? 그게 잘하는 거야. 빠른 과정을 찾는 거. 웬만한 수학 문제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 푸는 방법이. 그 중에서 빠르고 정확한 걸 쓰는 게 똑똑한 놈이고. 그치? 난 이게 쉽다고 야 시간은 걸려도 난 이게 정확하거든. 이게 대가리가 안 되는 거야.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이는 대가. 얘네들은 이과로 가면 안 돼. 이과는 그런 머리는 원하지 않아. 이과는 기본적인 거에서 네가 생각을 창의적으로 변화를 줘봐라. 대신에 기본 과정을 가르쳐준다고. 공정이나 순서나 프로그램 순서를. 그럼 그거를 그대로 막 복사하고 이건 문과적인 머리야. 그대로 복사하고 막 얻어치고 막 이건 문과적인 대가리고 이과는 원리를 알아서 과정을 세분화시켜서 필요 없는 거는 지워나가고 공정공에서 필요한 부분 중에서 세분화시켜서 단계별로 하는 이게 이과적인 머리인 거야. 세상은 이과적인 머리가 필요해 지금 점점.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문과적인 머리는 필요가 없어져요. 단지 옛날에 이과 애들이 70% 80%였어. 고등학교 애들이. 요즘 문과 이과가 5대5야. 거의. 어떤 학교는 문과가 더 많아. 6대4야. 막. 이게 이과보다. 왜 그런지 알아? 생각을 싫어해. 생각을 싫어해. 핸드폰 게임하듯이 해가지고 결론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 과정이. 얘네들은 그냥 알아. 좋은 무기로 때리면 돼. 이 새끼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저걸 죽이면 돼. 얘는 이런 계산법이야. 얘들은. 이과적인 머리는 어떻게 하겠어? 싸워보기 전에 이 새끼 내가 일단 전투력을 높이려면은 강화도 좀 해보고 그치? 해보고 또 댓글 해보죠. 전투력이 해보니까 경험상 이거보다 내가 한 전투력이 만 정도 낮아도 내가 좀 부지런하면 죽일 수 있어. 어떤 확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덤비는데 이 새끼들이 아니야. 해가지고 안 되면 좋댔네 씨발 세네. 뭐 할까? 또 해. 계산 없어. 경우의 따지진 않아. 확률 관심 없어. 얘들은. 어쩌다 한번 이기잖아. 와씨 전투력 3만
레벨이 30 낮은데 이겼네. 와씨 그 새끼 개 저거 뭐야 이거 발컨이거든 발컨? 발컨이 뭔지 알지? 몰라? 몰라? 알아 몰라? 몰라요. 어? 몰라요. 보통 너희 컴퓨터 게임 할 때 컴퓨터 손으로 하냐? 발로 하냐? 손으로 하잖아. 발컨은 발로 컨트롤하는 애들. 그렇게 못한다는 뜻이야. 이게 발컨이야. 아 진짜 용어도 모르고 야이씨. 저 새끼 발컨이었어. 얘는 그 기억 때문에 계속 덤벼. 몇 번째 지면은 아 이 새끼는 내가 그때 운이 좋았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야. 그 환상에서 벗어나질 않아. 온갖 미사여구를 쓴다. 내가 이 새끼도 죽일 수 있어. 이과머리 그게 아니야. 딱에서 딱 안 되면은 아씨 어느 정도 레벨 차이 극복이 되는데 이거는 넘사벽이구나. 딱 이렇게 숫자 계산이 돼. 확률이 나와. 어떤 스타일이니? 게임할 때? 그럼 뭐야 너 핸드폰으로? 야동가? 어떤 거 봐? 그냥 뭐 영화 자, 핸드폰으로 뭐해? 게임 확인하는데 그런 게임 레벨 올리는 게임 그래? 레벨링 하지 말고 그냥 테트에서 한 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잠깐 시간 하는 거. 레벨링으로 RPG 하지 마. 이런 거 진짜 시간 낭비야. 이런 건 대학생 때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서 할 거 없을 때 그럴 때 하는 거야. 인생에서는 게임 말고 할 게 되게 많다. 알겠지? 대학생 되면은 놀러 갈 곳도 많고 그 다음에 여행 갈 곳도 되게 많아. 너희가 알바만 조금 정신 차리고 하면 공부도 하고 놀 수도 있어. 근데 게임실에 PC방에 처박혀 있는 새끼들은 인생 내가 볼 때 그 새끼는 생산직이야. 자, 더 이상의 머리가 너희 레벨의 어떤 이 사고방식이 있고 대학생이 되면 조금 더 넓은 사고를 가져야 되거든. 근데 그 사고를 넓히질 않아. 이게 생산직이야. 여기서 말하는 생산직은 뭔지 알아? 머리 쓰기 싫은 사람들,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 당장. 내일이 되면 어떻게 생산을 우리가 관심 없어. 나는 가서 몸으로 때워서 월급만 나오면 돼. 먹으면 돼. 싸면 돼. 입으면 돼. 이게 단순한 머리. 생존을 위한 머리. 이게 생산직이야. 생존. 오케이? 부모님이 너희 생산직으로 살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다. 생존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좀 더 이렇게 좀 레벨을 올려볼까 하고 너희도 다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 목표를 잊지 말라고 항상. 알겠지? 그래서 어려운 다 얘기를 하되 모르면 난 7번까지는 설명해요. 8번 되면 욕합니다. 이런 귀신 같은 씨. 오케이? 7번째 괜찮아 계속 물어봐. 알았지? 대신에 원래 한 번 공부하는 습관이 들면 그 과목이 쉬워져.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계속 어려울 뿐이야. 오케이? 자, 과학은 어떻게 하는 게 쉬워? 때려 쳐시 때려 쳐시. 종현이 어떻게 하는 게 쉬워? 단계적으로 그래 단계적으로 시성게 기억을 하라고 시금. 어이씨 방금 무슨 이해를 이해 안 하고 쉬운 게 있냐 그러면 당연히 이해를 당연히 해야 되는지.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하면 이런 머리가 돼야지 과학을 잘하는 거지 단계별로. 야, 유전 가르치려면 유전 가르치냐 처음에? 영생치부터 가르치지? 이게 어디서 있는 건데 이게? 어디서 생식세포 분열한다. 감수 분열 중3 때부터 T자 체세포별 감수 분열해가지고 상동 염치 이까지 분리되고 이거부터 해야지 유전이 되는 거지. 무슨 오늘 갑자기 유전 이게 되냐고 이게. 단계별로 있다고 단계별로. 오케이? 단계별로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안 되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끝에 개념만이라도 외우고. 안 되면 각 단계별로 거기 외우다 하면 과학머리가 돼. 이게 과학 그렇게 돼 있어. 모든 과목이. 처음엔 던져줘 단어를. 그 단어를 설명해줘. 그 단어를 가지고 푸는 법을 설명을 해줘. 마지막에는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단계를 막 설명을 해줘. 그 단계별이 항상 3단계, 4단계 돼 있다고 하는 거야. 어떤 챕터가. 처음에 복사평이 뭔지 가르쳐줘. 집에서 들어요. 복사평을 위해서 대기와 해류가 움직이는 거 가르쳐줘. 해류도 있고 뭐 바람도 불어. 그 다음에 엘니뇨 현상이나 이런 게 왜 생기는지를 또 알려줘.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서 진짜 엘니뇨가 어려운데 너 평서풍이 뭔지 알아? 너 무역풍이 뭔지 알아? 몰라요? 그게 뭐예요? 야 이씨. 그럼 넌 대기의 대순환이 왜 있다고 생각해? 글쎄요. 야 복사평형은 뭐야? 복사평형은 들어오고 나는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적도지방에서는 들어오는 것만 나누기 적잖아. 왜? 글쎄요.
북사평이 뭐야? 들어오나 똑같은 거예요. 적도집하고 북사평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남는 애들 어디로 가겠어? 모질하는 데로 가겠지. 그치? 누가? 태규가 해규가. 우리 가진 않잖아요. 첫째 지금 맥을 알아야 돼. 이들은 이게 앞에 있는 이유가 있거든 이게. 이게 알다 보면 엘니뇨 현상이 여기 더워지잖아. 여기가 더워지면은 추운 데서 일로 바람이 안 가고 따뜻한 데서 바람이 안 가면은 열 전달이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 그럼 적도 지방 전체가 더워져. 극지방은 그렇게 추워져. 아 이게 어렵냐고 이 복사평형이. 생각을 안 한다니까. 글자를 써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게 머리를 안 써. 배운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돼서 이게 되면 이렇게 이걸 되면 이렇게 될까? 이게 이제 이과적인 머리인데 이게 이과적인 머리가 없는 애들은 그것만 다른 거 옆에 안 봐. 배운 거 신경 안 써. 요것만 조금만 이걸 알아야 되는 거든 이게 이것만 이러면 안 돼. 과학은 항상 단계별로 돼 있어. 이 엘리어나 라이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만큼 내용이 나와 있거든. 근데 이걸 모르는 게 내가 볼 때는 다 모르는 거야, 이 새끼는. 이거는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진짜. 군뱅이 새끼 이거 대충 굴러다니다가 그냥 때 돼서 아이씨 나가고 싶다 그럼 맵이 돼가지고 뒤지는 거고 이 새끼들 이거 군뱅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까 고민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55번에 답이 됐습니까 이거? 자 56번에 넘어갈까요 이제? 그래서 문제로 숙제를 내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그래서 몇 번을 풀어드릴까? 애들이 어려웠던 문제들이 또 있죠. 이렇게 확인해보고 우리는 식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애들이 어려웠던 문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개 또 풀어가줘요. 자, 60번, 62번, 63번 3개. 응용용. 얘들아. 자, 일단 H 있잖아. 봐. HA다. 이런 거는 H 플러스 더하기 A 마이너스야. 그런데 H2A다. 이럴 때는 H 플러스가 2개 나오고 A가 E 마이너스야. 이렇게 이가의 음이온인지 일가의 음이온인지는 비율을 통해 알 수 있어. 1대 1이다. 그러니까 일가야. 2대 1이다. 수소이온. 오케이, 이건 이가야. 이해돼? 자, 이거 똑같아. BOH다. 이럴 때는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이게 1대 1인 거야, 이게. 그런데 BOH2다. 이렇게. 그럼 얘는 B에 E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야. 알겠지? 수소와 수산화이온은 마이너스 1가의 양이온과 1가의 음이온이거든. 그래서 다른 녀석의 이온가를 말할 때는 이렇게 비율로 말해줘요. 비율로. 오케이? 이 비율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돼. 이온가를 말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60번, 62번, 63번 3개를 풀고 식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62번 미안하다. 62번은 너희 문제가 아니야. 미안해. 62번 X. 60번, 63번. 자, 한번 윤수가 이번에 한 2등급 맞을까? 오, 1등급? 왜? 어디가 어려워? 너 중화 반응 어려워, 화학 어렵다며. 너 오늘 이거만 50%만 이해도 너희 할 거면 다 풀어. 어려워 아직도? 그래, 어려워하니까. 화학 파트가 너무 겁을 많이 먹어. 화학이 좀 어렵다, 야. 고1 화학이. 여기 문제가 고등학교 3학년 난이도까지 들어있어요. 원래 뒤에까지. 어려워요. 자, 60번에 답이 나옵니까? 빨리 한번 빨리 해야 돼. 그래야지 남들보다 많이 풀 수 있고 성적을 높일 수 있어. 60번의 답은? 예? 2번 아닙니다. 윤수. 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물어봐, 나한테. 뭘 모르겠어요? 대화 좀 한번 해보자. 뭘 모르겠어요? 문제는 알겠어요? 문제는 뭔지? 문제도 모르겠어요? 문제를 이해시켜 드려야 돼요? 4번. 자, 문제. 가나다. 묽은 염산 2, 10, 6, 12. 농도와 온도가 같다. 농도가 같으니까 중화 반응은 부피는 몇 대 몇이다?
1대1일 거 아니야. 1대1. 1대1. 그럼 가나다 중에 누가 중화 반응이다? 나. 가는 염기성, 다는 산성. 모병이었대. 자, 기억. 가에는 수소 이온이 없다. 왜? 수산화이온과 중화 반응에서 수산화이온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아. 이건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나야, 나. 중화점. 이건 페놉탈륨이 떨어졌을 때 나와 다는 색이 같아. 외워야 돼. 지시학 색깔 변화. 이걸 내가 외워주리. 그치? 산성에서 중성에서 무색이고 염기성에서만 빨강색이에요. 페놉탈륨은. 리을. 나에서 반응한 수소연과 수산연수가 가장 많다가 맞습니다. 자, 지시학의 색깔 변화 외울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안 외우면 안 돼. 외울 때 외워야지. 모르면 물어봐. 내가 적어줄 테니까. 오케이? 지시학의 색깔을 안 외우고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나 이런 저급한 생각하지 말고 외울 거 외워. 뭐 영어 공부하는데 ABC도 모르고 문제 풀 수는 없잖아. 자, 63번. 밥 먹으러 갈 시간인데 너희 때문에 못 간다. 자, 나머지 재우는 문제 풀어보세요.